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한국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뉴욕과 시카고, 애틀랜타와 보스턴 등 4개 지역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뉴욕 총영사관의 공관 이전 공사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뉴욕 총영사관이 공간을 이전하면서 공사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청 건설업체에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는지 사실관계부터 물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김기한 총영사는 원청 업체인 스카이랜드사가 공사 기간을 늘려주면 공사 금액을 낮출 수 있다며 240만 달러였던 공사 금액을 서로 합의하에 210만 달러의 공사를 계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이 200만 불로 낮추도록 협상을 맞습니다. 240만 불 최저 로이스트 비더였고요. 그리고 240만 불에서 좀 더 협의를 해서 공사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면 좀 그 감액 요인이 된다 해서 스카이랜드사하고 합의를 해서 210만 불 정도 선에서 합의 계약을 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영사관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송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으로 생긴 영사관 유치권 문제는 30만 달러를 들여 이미 해결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영사관 준공검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원청업체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헐값으로 계약이 됐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식으로 진정서를 내가지고 지금 감사원에다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와대에 이거 내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원청업체와 소송을 해서요. 그 우선 준공검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를 촉진하고.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공공외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미국 내 한인 분교 단체들의 해결 방안 등 한인 사회의 화합을 위해 각 지역 공간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뉴저지 펠팍 공립초등학교에서 추진되던 한식 급식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비용 문제, 공급의 문제, 게다가 학교 급식의 영양 기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이번 9월부터 펠팍 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 주 1회 한식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펠팍 학군의 급식업체와 공급 조건에 아직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 비용과 공급 조건을 두고 급식업체와의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연방식품 영양기준 통과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급식업체는 불고기 혹은 잡채 등 대표 메뉴 한 가지만을 기존 메뉴에 포함시키겠다는 의견인 반면 추진위는 3가지 이상의 한식 메뉴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급식업체는 현재 린드버그 초등학생 1인당 급식비는 $2 35센트라며 재료비가 비싼 한식 메뉴를 3가지나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추진위는 최근 직접 배식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정했지만 연방농림부가 규정한 학교 급식 식품 영양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의 또 다른 장애에 가로막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진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언제 한식 급식을 시행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지급 보증 채권과 관련해 내일 협회들이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상품이 마련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채권 구입 기간도 짧아 이대로 주정부 규정을 지키려면 약 30%에 달하는 네일살롱이 폐쇄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와 중국인 네일협회가 임금 지급 보증 채권과 관련해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협회는 로펌을 선임하고 소송 계획을 알리는 서한을 지난 13일 시저 페렐레스 주 내무국장에게 발송했습니다. 두 단체를 대변해 서한을 작성한 변호사는 임금 채권 시행 규정이 두 협회 소속 네일살롱 업소의 3분의 1을 폐쇄시킬 만큼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소송 전문 로펌을 통해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금 채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주정부가 정한 채권 구입 기간이 짧아 채권 업체들이 부당한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조건은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주정부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관련해 주지사실은 상당수의 업주들이 임금 채권 구매를 완료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의 배상금을 기다리시는 분들 지불 절차가 드디어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지난 11일 공식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 배상금의 지불 준비 절차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상금은 전체 구매액수에 근거해 현금과 항공요금 쿠폰을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할 예정입니다. 쿠폰은 전자코드 형태로 배분되는데 대리인 측은 쿠폰의 데이터베이스와 항공사 전산 시스템 사이에 전산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12월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이보다 앞선 2011년 7월에 현금 1,100만 달러와 쿠폰 1,000만 달러 등 총 2,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승인받았습니다. 배상금 신청 후 주소 이전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거나 배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 측에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뉴욕 이런 7개 한인은행들이 주류 신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습니다. 자본의 건전성, 영업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전문 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BCN과 한미, 윌셔와 우리은행, 신한과 태평양, 뉴뱅크 등 7개 한인은행들이 2015년도 2분기 별 최고 등급인 5개를 받았습니다. 이들 은행은 3분기 연속 별 5개를 받으면서 최고 수준의 경영과 실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별 4개나 5개를 받으면 바우어 파이낸셜의 우수은행 추천 명단에 포함되고 월가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선정 기준에 반영됩니다. 한편 지난 1분기와 비교할 때 신용등급이 상승한 은행은 노아가 유일했습니다. 노아은행은 올 2분기 신용등급에서 별 3개를 받으면서 지난 1분기보다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지난 1분기 별 3개를 받았던 뉴밀레니엄은 이번에도 별 3개를 받고 좋은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BNB 하나은행은 별 2개를 받아 지난 분기와 같았습니다. 한편 한인은행들의 이와 같은 평점은 중국계 최대 은행인 이스트 웨스터뱅크와 미 주류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별 4개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작은 사건으로도 재판을 기다리며 장기간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결수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뉴욕시 형사법원이 재판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법원 행정국은 지난 7월 말까지 피의자가 1년 이상 구치소에 수감된 중범 케이스의 절반 이상을 플리 바게닝을 통해 처리했습니다. 당초 계획이었던 10월 15일보다 2달 이상을 목표에 빨리 도달했습니다. 로렌스 마크 뉴욕주 수석 행정판사는 8월 1일 현재 남아있는 해당 케이스는 611건이라며 이들 케이스도 가능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조치는 교정 시스템 개혁과 불필요한 구치소 수감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뉴욕시가 밝힌 청소년 미결수들에게 전자팔찌와 휴대전화로 활동을 추적하는 대신 감옥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계획과도 이어집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20대 흑인 남성이 배낭을 훔친 혐의로 3년간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다 기각 판결로 풀려났지만 결국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억울하게 구치소에서 수감된 죄 없는 사람들의 분노를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 FAFSA 신청에 여유가 생기고 편리해집니다. 매월 1월 1일부터 신청 기간이 내년부터는 10월부터 가능해지고 세금 보고도 2년 전의 기록이 허용됩니다.
연방교육부는 어제 매년 1월 1일 실시하던 연방학비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을 올해 11학년 학생부터는 내년 10월부터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연방학비보조 프로그램 신청 시 직전 연도에 재정 서류가 필요했지만 올해 2017에서 18년도 신청하는 11학년 학생부터는 2015년 세금보고 서류 제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2017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포함하는 회계 서류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또 올해 11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연방 학비보조 프로그램 신청이 매년 10월부터로 변경되고 온라인을 통해 학생과 부모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프로그램은 GPA 2.0 이상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연방 마감일은 4월이지만 지원하는 학교나 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업용 드론의 비행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상업용 드론의 비행 금지 구역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 의원은 어제 상업용 드론이 비행 금지 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미 전역의 모든 제조사들이 상업용 드론을 제작할 때 비행 금지 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각 제품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드론 제작 시 위성 항법 장치를 장착하고 미 전역 비행 금지 구역의 위치 정보를 프로그램화시켜 입력해 놓으면 드론은 비행 중 금지 구역 접근 시 스스로 비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현재 연방항공청은 각 지역 공항 5마일 이내 또는 400피트 이상의 상공은 해당 공항 관제탑에 허가 없이는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슈머 연방상원 의원은 뉴욕시 일원에서도 상업용 드론의 비행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 1월부터 8월 말까지 뉴욕 시내에서만 상업용 드론의 금지구역 비행 신고가 64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LA를 방문하고 한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내 한류 확산이 한미 두 나라 사이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에 기반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LA에서 한인들과 함께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한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미국 내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한인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재 한류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종덕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쌍방향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류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정부도 미국 내 한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그게 이제 돈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교류의 과정이. 그럴 때 정부가 이제 지원을 통해 갖고 좀 더 많은 우리 문화가 해외에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어 김종덕 장관은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와 정부가 서로 협력과 공조를 통해 한류의 성장 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콘텐츠 무단 유통으로 철퇴를 맞은 TV패드와 관련해 지식재산과 저작권의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배급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저작권을 지키는 겁니다. 저작권 센터를 통해 갖고 지금 해결하려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인 관계자들도 미국 시장에서의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종덕 장관은 한류 간담회에 이어 열린 관광업계 간담회에서 한인 관계자들에게 한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관광 상품을 더욱 많이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레저 활동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면서 부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페달에 발을 고정하는 클립 페달의 인기로 위급 상황 시 페달에서 발을 떼지 못하면서 더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를 타던 한 남성이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그대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룹으로 자전거를 타던 중 한 명이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도미노처럼 덩달아 넘어집니다. 이들 사고는 모두 클립 페달이 원인이었습니다. 자전거 페달의 발바닥을 고정시키는 이 클립 페달은 최근 7년 사이 사이클족 증가와 함께 이용자가 2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페달과 신발이 하나로 붙어 있어 속도와 핸들링 면에서 더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클립레스가 들어가면 앞으로도 가고 또 포하는 머슬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 20% 이상이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턴할 때도 더 몸에 부착이 되고 페더가 미끄러질 염려가 없어요. 클립 페달의 경우 원래 전문가나 선수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구입한 뒤 2, 3개월의 적응만 거치면 바로 클립 페달로 교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중고급자들의 경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발과 페달의 밀착 강도를 더 세게 하는데 위급 상황 시 신발이 페달에서 빠지지 않을 경우 큰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손으로 이렇게 바닥을 짚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손목에 하중이 집중돼서 손목의 찰과상이나 아니면 손목의 골절상, 심한 경우에는 발목이 뒤틀려서 발목의 골절상도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 선수라고 해도 갑자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발을 비틀면서 신발과 페달을 분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앞사람과의 최소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미리 장애물을 감지하는 등의 노력이 사고를 최소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MBC 뉴스 김정윤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운동하고 싶지만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운동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운동도 하고 상품권도 얻는다면 더 좋겠죠.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광장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사의 구령에 맞춰 춤을 춥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운동 수업. 한바탕 신나게 흔들며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입니다. 자, 냠ដើម្បីចាប់អារម្មណ៍មកហាត់ប្រាណនេះខ្ញុំដើម្បីសុខភាពខ្ញុំមកហាត់ប្រាណនេះសុខភាពវាស្រួលកម្លាំងមាំមួនហើយវាធ្វើការអីអត់ចេះហត់ទេ 운동 교실은 보통 해지기 전 날씨가 선선해질 때 시작되는데 시민들은 비싼 헬스장보다는 거리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무료 운동 수업을 더 선호합니다. គាត់ឥឡូវភ្នាក់រលឹកហាត់ប្រាណច្រើនណាស់បាទមិនថាទៅម្ចាស់ទៅក្មេងទេហាត់ទាំងអស់បាទឥឡូវគាត់ចូលចិត្តណាស់បាទគាត់មកជារៀងរាល់ថ្ងៃបាទមិនថាព្រឹកមិនថាល្ងាចទេដល់ម៉ោងគាត់មកហាត់គាត់មកហើយ 2년 전 길거리 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단 5명만 참여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50명 넘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멕시코시티의 버스나 지하철역에선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 말고 기계 앞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의 이름은 스쿼트. 10번을 하면 버스나 지하철표를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Sí, sí se van muy contentos, muchos dicen, ay no, no los voy a aguantar y son 10 y ya me dicen, bueno, ya las hacen y ya es como dicen, ah no, sí, muchos de ellos regresan. 스쿼트를 하고 공짜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시내 50여 곳에 이른바 건강정류소. 비만 인구가 무려 3,700만여 명.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만율이 높은 나라인 멕시코에서 시 당국이 야심차게 마련한 캠페인입니다. I think it's a very good activity. It's promoting having good health to people who spend a lot of time sitting down without doing anything. I think it's a very good option. 바쁜 생활 속 단 몇 분의 투자로 운동도 하고 돈도 아끼는 일거양득의 아이디어에 시민들의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뉴욕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교황의 방문을 국가적인 안보 행사로 규정하고 삼엄한 관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사장에는 셀카봉과 자전거, 풍선이나 플래카드, 소형 화기와 레이저 포인터, 장난감 총이나 우산 등 일부 소지품이 제한됩니다. 또 교황의 일정에 따라 주변 도로들도 일부 폐쇄될 계획입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홈리스 학생들이 약 15만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3에서 14년도 전국에서 부모와 함께 노숙자 쉘터에 살거나 거주지가 없는 학생은 136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8%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홈리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31만 명에 달했습니다. 퀸즈 플로싱 메인 스트리트이 어제부터 대대적인 도로 보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피터 쿠 뉴욕시 의원은 앞으로 2주 동안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메인 스트리트의 노던 블러바드와 38번가 사이, 엘더 애비뉴와 키세나 블러바드 사이, 스트롱허스트 애비뉴와 벨 블러바드 사이의 유니언 턴파이크 등에서 보수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작업 중에는 구간 내 도로 주차와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임시소장으로 김봄신의 전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윤정숙 소장이 오는 30일 퇴임하면서 김 임시소장은 새 소장을 뽑을 때까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소장으로 공식 임명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봄신의 임시소장은 24시간 한라인 서비스 봉사를 시작으로 지난 2010년과 13년 가정상담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에는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에는 햇살이 뜨겁겠습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에 아침 저녁은 선선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